오늘 첫 번째 볼 내용은 캐나다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커다란 바위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캐나다에 있는 한 마을에 이제 어떤 여성이 겪은 일인데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집 앞마당, 저기는 보통 이제 앞마당 잔디밭을 많이 키우잖아요. 저기 보시면 큰 바위 있죠. 저 바위가 전날 밤만 해도 없었던 건데 갑작스럽게 아침에 나타난 겁니다. 실제 지금 상황이죠? 예. 근데 저게 무게만 20톤에 달한다고 하네요. 자, 이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큰 바위가 이 정원에 놓여져 있다.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바위를 보면은 지금 이 주황색이죠? 이 주황색 글씨로 본 페테 이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예. 지금 생일 축하의 이사. 이사는 이 집 여주인의 이름이에요. 이름을 보면서 생일 축하한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도 특이하게 XX 표시가 돼 있고요. 예. 자세히 보시면 바위 꼭대기에 뭔가 이렇게 리본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러네요. 저게 뭐냐면은 저 주인에게, 여주인에게 배달된 생일 선물이에요. 저 25톤짜리 바위를 갖다가 누군가가 지금 선물 포장을 한다고 지금 리본을 묶어서 생일 선물로 보낸 거죠. 무게가 자그마치 25톤이나 된다. 그리고 이 바위를 선물로 보냈다는 건데 누굽니까 대체? 전 남편의 생일 서프라이즈 선물이라고 하는데 전 남편이요? 세상에 이럴 수가입니다. 이게 이제 전 남편이 인근 마을의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채굴 회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채굴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회사 직원들 통해서 회사에 있는 저 돌을 옮겼다라고 하는데 저거 바위 싣고 운반하는 것도 큰 일입니다. 저런 그렇죠. 큰 일을 서프라이즈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심지어 예. 리본에 축하 메시지까지 적었습니다. 인근 마을의 시장인 사람인 건데 자 이렇게 큰 바위를 직접 공수해 온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선물을 보낸 거예요? 이 사람 주장에 따르면 예. 부인이 결혼 생활 하는 내내 이걸 원했다는 거예요. 이걸 원했다. 이게 뭐냐면 예. 이게 락이 바위잖아요. 그렇죠. 바위기도 하고 돌멩이기도 하고. 예. 근데 우리가 반지 다이아가 성분으로 따지면 이것도 돌이잖아요. 보석이니까. 보석의 석자도 돌석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내 계속 락을 이게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었으니까 내가 진짜 큰 락을 준 거다. 아하. 그러니까 이 말장난을 한 거죠. 우리도 예. 뭐 자꾸 반짝거리는 돌멩이라는 표현 한국 사람들도 쓰거든요. 저것처럼 자꾸 반짝거리는 돌멩이 대신 엄청나게 큰 바위를 준 겁니다. 이게 지금 비꼰 건데 자 전 배우자에게 그야말로 이게 뭐 작지는 않은 것 같고 큰 복수를 한 것 같은데 이혼 소송 당사자들 가운데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까? 간혹 있죠. 범죄는 아닌데 되게 예. 약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내가 애지중지하는 애장품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숨기고 끝까지 안 돌려줘요. 숨기다. 그리고 나는 모른다, 잃어버린다, 찾아봐라, 집에 있다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아내나 남편이 꽁꽁 숨겨서 예.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소심한 복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한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데 연애 시대에서 그 이제 헤어지고 나서 각자 물건을 돌려주자 해서 예. 만났는데 공개된 장소에서 성인용 비디오 같은 걸 턱 꺼내놓으면서 아하. 너가 좋아하는 거잖아, 아끼던 거 주는 식으로 망신을 주는 경우도 손예진 생각이 씨가 납니다. 강호성 씨한테 네. 했던 그 드라마 같은데 자 그런데 이런 행동이 이혼 소송 중에 이러면은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 이혼 소송 중에는 정말 행동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낱낱이 다 어떻게 보면 유책 배우자로 될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 남편 남남이 된 이유 이런 선물을 보낸 이유 남남이 된 상태에서 보낸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혼 소송 예.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예. 이런 행동을 한 건데 지금 결혼 생활도 힘들고 이혼 과정도 힘들었다라는 게 이 남자 주장이에요. 지금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무려 3년 동안이나 이제 이혼 소송을 했다고 그래요. 그 과정에서 자기가 남편 얘기로는 자기가 양육권 가져오는데 너무나 많은 돈을 썼다. 그래서 복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서프라이즈 예. 이벤트를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먼저 잘못을 했고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제가 예. 생각하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지 당국에서는 이 바위를 선물한 행동 자체가 장난이나 괴롭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이걸 운반하는 동안 고속도로 안전규칙을 어겼을 아하.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겠다. 조사를 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괴롭혔을 뿐만이 아니라 도로 안전에도 영향을 줬다 이거네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이게 운반하는 과정에도 경찰관들도 예. 한 2번 정도 잡았다고 해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20톤짜리 뭔가. 바위를 싣고 예. 가는데. 근데 마침 또 이 사람이 어쨌든 뭐 시장이기도 했고 채굴업자이기도 하니까
뭐 선물한다고 하니까 설마 저런 용도로 선물을 하려고 생각을 못 했겠죠. 그래서 그냥 보내줬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니 경찰한테도 다 예. 면허증 제시하고 선물한다고 하니까 보내줘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냐 이렇게 좀 나서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손 변호사님? 제가 볼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런 복수는 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이 드는데 저런 식의 복수를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양육권 변경 심판이나 이런 거 할 때 불리해집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불리해진다. 인격이 보이는 거잖아요. 예. 사람을 괴롭히고 더군다나 아이의 엄마, 아이의 아빠를 저렇게 사후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라는 것은 정서적인 영향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양육권 소송에도 불리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복수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